계약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싶으시다고 하셨어요. 네. 그 계약서라는 게 여러 가지 계약서가 있는데 이제 네. 가장 중요한 거 에이전시 계약서. 그럼 집사는 계약서를 말씀하신 게 그게 아니네요? 아니고 에이전트를 하여해서 고용할 때 처음에 쓰는 그 에이전트 Exclusive Buyers Agreement이라고 그래갖고 독점 네네. 계약서. 그러니까 김수영 씨와 저와의 관계. 그러니까 제가 그렇죠. 집을 산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큰 오해를 하시는 게 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 그 에이전트한테 못 벗어나는 거다. 이거는 이제 사인을 해줘야 이 에이전트가 커미션을 받기 위해서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굉장히 큰 오해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클라이언트와 커스터머의 차이인데 이해가 조금 안 되고 있어요. 네. 같은 말인 줄 알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네. 계시죠. 클라이언트하고 커스터머는 뭐냐면은 클라이언트는 이 Exclusive Buyers Agreement이라고 해서 독점 계약서를 쓴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에이전트가 법적인 책임을 지어준다는 얘기예요. 사인을 안 하시는 분들은 네. 우리가 법적 책임이 없어요. 물론 에이전트로서 기본적인 책임은 있지만 네네네. 하나의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그 포크로저 나온 거를 살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은행하고 이제 최근에 이거는 뭐 선트러스트 케이스라고 해가지고 직접 있었던 케이스예요. 근데 에이전트한테 은행에서 프루프 오브 펀드가 그러니까 그 바이어의 어떤 그 자산 증명서가 시간이 다 지난 거니까 새 걸로 업데이트를 해와라. 그렇지 않으면 이 집을 네. 못 산다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업데이트된 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인포메이션을 그 에이전트가 바이어한테 알려줬어요. 근데 바이어가 그걸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컨트랙이 죽었어요. 네. 그랬을 때 네. 바이어는 이제 내 에이전트가 그거를 그렇게 그때까지 안 갖고 오게 되면 컨트랙이 죽는 거다라는 얘기를 왜 안 하고 나를 그걸 하게끔 안 했느냐. 그러니까 왜 계속 푸시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뭐 이런 거죠. 그거를 이제 네. 수를 한 거예요. 근데 네. 이제 법정에서 1차 그 법정에서 판결이 나오기를 그 에이전트하고 그 바이어하고 클라이언트 릴레이션십, 이 바이어스 브로커리지 어그리먼이라는 거를 사인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에이전트는 손님한테 그때까지 데드라인이니까 그때까지 가져오세요라는 말만 전달했으면 에이전트 책임이 아니에요. 어머나. 그러니까 그 클라이언트 관계를 형성을 한다는 얘기는 네. 우리가 프로페셔널 저지먼과 스킬, 우리의 전문가적인 소견을 가지고 네. 그때까지 데드라인까지 안 갖고 오면 네. 이 계약서가 죽을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챙겨서 딜이 되게끔까지 해야 되는 그게 클라이언트 릴레이션십인데 물론 그 커스터머가 돈을 그 인포메이션을 갖고 와서 집을 팔아야만 에이전트도 커미션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당연히 그렇게 사인 하겠죠.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죠. 아니죠. 그건 그게 아니에요? 아니죠. 네. 사인하고 상관없이 그 바이어가 그 업데이트된 인포메이션을 갖고 왔으면 그렇지. 네, 은행에서 네.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에이전트도 사람인지라 본인하고 클라이언트 관계가 형성된 사람 거를 더 신경을 쓴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 있어서든 잊어버렸다든가 푸시를 안 한 거죠. 푸시를 안 했지만 이 푸시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에이전트 관계를 그 에이전트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사인을 하시는 거는 에이전트 돈 벌어만 주는 그게 아니고요. 내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에이전트가 법적으로 그렇구나. 책임을 진다는데 동시에 사인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안 하면 에이전트가 사인을 안 해도 일해주시는 분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기 지금 때문에 들어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우리 교민분들이 네. 오해를 하시는 게 왜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사인하라고 안 하는데 왜 사인을 그걸 꼭 해줘야 되냐. 내가 영어도 안 되고 그러는데 이거 사인했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왜 그렇게 그러니까 사인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근데 사인을 하지 않으면 조지아 기본 법 자체가 그 에이전시 어그리먼 자체에 사인하지 않고는 바이어를 레프리젠트를 못한다고 프로히빗 돼 있다고 써 있어요. 조지아 로 프로히빗 이러면서 그 레프리젠트라는 게 가격 네고시에이션이라든지 그 집에 머추얼 팩트라고 그래갖고 집에 피지컬리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거를 계속 깊게 파들어가서 알려줘야 될 의무도 없고 우리는 그냥 일반 퍼블릭들한테 해줄 수 있는 여기 학군이 여기 가서 찾아보시면 돼요. 아니면 이 집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여기 가서 찾아보시면 돼요. 아무 전문가적인 프로페셔널 소견을
말해주지 않고 일반적으로 퍼블릭한테 다 오픈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하게끔 돼 있고 우리는 가격 네고시에이션을 못해요. 이 컨트랙 사인을 해주셔야 상대방 리스팅 에이전트도 어떤 에이전트들은 익스클루시브 바이어스 어그리먼트 있는지도 확인하고 네고시에이션 들어가는 셀러 에이전트도 있어요. 제가 김수영 씨 이 매회 나와서 얘기할 때마다 깜짝 놀라시죠? 내가 무식한 거에 놀래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세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 분들은 그걸 당연히 알고 내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려면 이 에이전트도 같이 사인을 해야지 책임을 져주는 건데 네. 나만 사인을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민 여러분들은. 그 에이전트가 같이 사인을 해야만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보다는 약간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이제 그 바이어 입장에서는 이 사람 저 사람 또 요 사람한테 다 알아보고 싶어서 사인을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하실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리걸리 모든 이 부동산 법이라든지 전문적인 지식이 많은지를 다 확인을 하시고 사인하셔야 되는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한테 더 보호를 받으시니까. 그거는 당연한 건데 사인 자체를 하면은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자체를 인식이 전환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실은 그게 그 바이어분한테 더 유리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김수영 씨랑 사인을 했어요. 근데 다음날 마음이 변했어. 또 저쪽에 계신 분이 더 잘할 것 같아. 그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에이전트가 네글리전스라든지 그 사람이 뭐를 잘못했다라든지 그러니까 양쪽에 상대방이 납득하게끔 해서 양쪽으로 그걸 터미네이션 하실 수 있어요. 양쪽으로. 방법이 없는 건 아니네요. 네, 그럼요. 물론 이제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그 에이전트 그 해줘야 되는 덕목 중에 이게 내가 지금 만족하지가 않고 그럼 내가 이거를 했지만 그걸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동의를 얻어갖고 끝내실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같은 한인들끼리 말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정적인 면 때문에도 두려워하시는 것들도 있지만 이거 집은 그런데 티셔츠 사시는 게 아니시잖아요. 너무 명쾌하게 탁 들어온다. 집은 맞아요. 평생을 살아야 될 수도 있는 가장 큰 자산 투자기 때문에 옆에서 어떤 뭐 아는 사람하고 또 어떤 옆집 엄마가 이제 최근에 부동산 시작하신 걸 알고 그냥 이렇게 정으로 도와주는 뭐 물건 하나 사주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법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리걸 어드바이스에 대해서 변호사는 아니지만 부동산 법을 누구보다도 알고 손님이 벼랑 끝으로 가시면 그쪽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에이전트 자체가 법적인 거라든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는 분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인도 없이 어떤 에이전트 분들은 일을 뭐 다 해주시고 난 다음에 물론 또 손님이 배신하는 경우도 있죠. 당연히. 그래서 서로 이거는 mutual agreement이라고 해서 조지아 브레라로라고 해가지고 브레라 BRRETA라고 해서 영어 하시면 울렁거리시죠. 브로커리지하고 커스터머 클라이언트하고 그 서로 양쪽을 클리어하게 관계를 정립시켜 준 게 에이전시 어그리먼이에요. 컨트랙에 대한 내용을 알고 사인하시라는 거죠. 뭐 하나하나 번역을 해서 그걸 막 또 너무 의심하고 하나하나 보시는 것도 그렇지만 어떤 내용인지를 그 설명하는 에이전트들이 얼마나 법적으로 알고 있는지 그런 걸 좀 꼼꼼하게 보셔서 인터뷰를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요? 그럼요. 처음부터 그 대신 집을 보러 다닌다든지 그 에이전트가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쓰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게 처음부터 에이전트를 다 만나보고 인터뷰를 하시고 나서 그다음부터 쇼잉을 해야 되는데 집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사인도 안 하시고 집을 막 몇십 채를 보시고 난 다음에 딴 데로 가신다거나 그거는 이제 어떤 인간적인 도의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바이어 에이전트는 나하고 끝까지 갈 수 있겠다. 좀 많이 알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서 인터뷰를 하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인터뷰를 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집을 보여주고 이런다는 게 거의 저희가 택시 드라이버 내지는 관광 가이드 뭐 모든 이제
멀티로 이야. 모든 거를 다 해야 네, 되고 네. 이게 특히 이제 여자분들 에이전트분들 같은 경우는 아기들도 어디다 맡겨야 되고 그렇죠. 집도 미리 가서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 일이 많아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수십 개 집을 보여주고 나서 네. 그때 가서 당신이랑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네. 그 전에 어떻게 잘 했었는지 뭐 네. 이런 모든 거를 인터뷰를 하시고 오시면 서로 시간 낭비가 없죠. 셀러는 이제 리스팅 어그리먼이라고 해서 셀러가 네. 이제 익스클루시브 리스팅 어그리먼을 사인을 해주시고 네. 보통 이제 집을 마케팅하는 시간부터 클로징하는 시간까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네, 보통 네.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인을 저 아직도 하죠. 1년 동안 못 팔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네. 중간에 에이전트가 충분히 일을 제대로 잘 못해서 이게 안 팔리는 건지 그런 걸 분석을 하셔갖고 네. 만약에 4개월이나 6개월 했을 때 리뉴할 때 다른 에이전트하고 뭐 인터뷰를 해보신다든지 리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정해진 기간이 좀 있어요, 그러면? 아니요, 이제 그거는 그 계약서에다가 나는 이 에이전트하고 4개월만 하겠다, 6개월만 하겠다. 그러고 나서 그게 6개월이 지나고 나면 또 한 번 다시 리뉴를 해야지 그 계약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제 무식이 계속 드러나서 이게 참. 모를 수밖에 없으시죠, 일반 네. 분들은. 그러니까 리뉴하면서 또 한 번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에이전트를 인터뷰해서 네. 또 우리가 하여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면은 또 집이 안 팔리는 이유는 네. 욕심부리셔서 너무 높게 내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집을 드라이브웨이가 문제가 있다고 자꾸 그래요. 저희가 이렇게 좀 언덕을 올라가는데 조제는 눈이 안 와서 좀 괜찮다고 저도 살았으니까 그랬는데도 그걸 그렇게 따지네요. 그러면은 조금 낮게 내리셔서 파셔야죠.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사람 마음이 또 자꾸 깊이 들어가지 말고. 네. 자, 제가 궁금한 게 이거는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이에요. 네. 저는 이제 셀러였고 에이전트랑 계약을 해서 집 마당에다가 이제 딱 붙여놨어요. 팻말을 붙였어.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문을 띵동하고 눌러서 열었더니 야, 너 우리 이 집 내놨는데 내가 지금 이 동네에 집을 찾고 있어. 그런데 너네 집이 밖에서 보니까 마음에 들었는데 저 에이전트 빼고 나랑 하자. 그러면 너는 그 복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비, 커미션을 안 내서 좋고 대신에 너는 나를 집값을 좀 깎아줘.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솔깃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하셨죠? 네, 안 했어요.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일단은 법적으로는 네. 그 리스팅 어그리먼의 그 계약 기간 동안에는 그 익스클루시브 리스팅 어그리먼이라는 거는 설령 그 셀러가 본인이 바이어를 찾으셔도 네. 찾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부동산 일이라는 게. 그 이후부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법적인 거를 다 아는 에이전트가 핸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그것도 do it yourself로 하시다가는 또 머리 빠지시고 그거 관계를 떠나서 법적으로 프로텍트가 돼 있어요. 그 셀러 에이전트 처음에 리스팅 어그리먼 그러니까 하는 에이전트도 프로텍트가 돼 있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리스팅 어그리먼 자체가 에이전트하고의 그 관계이기 때문에 그걸 어기시고 뒤로 거래를 하신 거를 만약에 알게 되면 에이전트가 셀러를 수하실 수 있어요. 도리적으로도 그렇게 법을 떠나서 도리적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에이전트 분들이 겉으로 이제 화려한 옷과 좋은 차를 입고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화려해 보이나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을 엄청나게 보이지 않는 데서 많이 하고 그리고 그 법적인 지식이라는 게 그냥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지식을 활용을 하고 그 전문 지식을 소견을 받으시려면 그거를 기본적인 걸 프로텍트를 해주시고 리스펙트를 해주셔야죠. 그래서 우리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희는 택시 드라이버라고. 관광 가이드도 하고 타주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관광 가이드도 해드려야 되고. 이게 실제 있는 일이에요? 그럼요. 항상 있죠. 이야. 왜냐면은 이 조지아에 대해서 모르시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안내도 해드리고 이러면서 아니 실제 관광을 시켜드리다는 게 아니고 관광 가이드 같은 마음으로 택시 드라이버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머릿속에는 지식을 가지고 지식을 이제 뿜뿜 뿜어내면서 이 동네는 어떻고 저 동네를 어떻고 타주에서 오셨는데 그거를 모르고 사실 수는 없는 거에다가 뭐 뉴욕이나 뉴저지 같은 데는 집이 엄청 비싸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여기 조지아가 집이 싸니까 안 좋은 동네 집도 너무 좋단 말이에요.
혹해요, 정말. 정말 이렇게 넘어지세요, 집 보시고는. 제가 2005년도, 6년도 한참 네. 타주에서 많이 오실 때는 네. 뭐 관광버스 타고 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네. 뉴욕, 뉴저지 이런 데서는 타운홈 한 채만 해도 뭐 6, 70만 불 하는데 네. 여기서 막 그 당시에 10만 불 때였으니까. 근데 그 동네가 안 좋은 동네들이나 10만 불이지 지금 뭐 타운홈도 네. 엄청 비싸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동네를 소개를 하고 이 동네는 집은 좋지만 뭐 학군이 안 좋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 모시고 다니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광 플러스 택시 하시는 분들의 일을 많이 하게 되니까 저희가 피지컬리 굉장히 에너지 소모도 많고 그러네요. 힘들죠.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를 에이전트 분들도 아셔야 해요. 그리고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인하지 않고는 저희가 네.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서비스는 일반적인 정보 전달까지만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나올 수 있는 그렇죠. 정도. 그 정도 하는 거고 피지컬리 많이 움직이고 집을 찾고 그리고 딜을 해주고 오퍼를 쓰고 이런 거는 그 계약서가 있어야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리스팅 어그리먼 셀러 쪽도 그 바이어가 왔다고 해서 거기부터 끝이 아니거든요. 저희 전문가적인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 바이어가 퀄리파이드 돼 있는 집을 끝까지 클로징을 잘 할 수 있는 바이어인지를 매 눈으로 스크리닝을 해서 다 그거를 다 봐드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융자 관계부터 인스펙션 문제부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진행을 하는 건데 그냥 바이어만 내가 집을 찾아줬는데 왜 그 다음부터 내가 에이전트 커미션을 줘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바이어를 찾는 순간부터 저희들의 일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에이전트한테 나가는 커미션을 이제 나가는 돈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에이전트로 인해서 실제로는 내가 만약에 30만 불에 팔 수 있는 집을 내가 팔았으면 에이전트가 잘하는 분들은 32만 불도 받아줄 수가 있는 건가. 마켓 상황을 돌아가는 걸 잘 아는 전문가들은 일 잘하시는 그 에이전트 분들은 셀러가 싸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지금 마켓 상황은 좋은데 그렇게 싸게 파실 필요 없습니다 해서 그런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상대방 바이어가 많이 멀티플로퍼가 들어왔을 때는 비딩을 시켜서 더 높은 가격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다 전문가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도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그게 아까운 거지만 맞아. 맞아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를 아셔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TV 나와서 얘기를 하시면은 지금 진행자분하고 저하고 저 사람들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하는 거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